시장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비교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후보들의 시민 안전을 위한 공약들을 살펴봅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4명의 후보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 나선 구미시장 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울진 군수 선거전에서 현 군수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발전 방안을 위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만나 혁신도시의 성공 조건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옅은 황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여름이 온 것 마냥 더우셨죠.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동은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 비는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퇴근길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요일부터 옅은 황사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황사가 사라지는 듯 하더니 다시 강한 남서풍을 타고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이 옅은 황사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덩달아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점검해 보는 순서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전 분야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현장과 전문가 중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개편, 안전 분야 조례 제정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중심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다시 짜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과 교육 훈련도 좀 많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대구를 국제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과 생명의 도시 대구 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히고. 두 후보의 공약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안전 분야를 의식해 급조된 성격이 강하고 인적 구성 방안, 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송영우 후보는 대구시 재난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보유액의 100% 유지를 해야 되는데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기금이죠. 100% 유지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원준 후보는 여성과 아이들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생활 밀착형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죄 안전 지도를 작성하고 또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에 이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서 좀 밝게 만들고 또 그리고 취약한 지역에서는 안심귀가 도우미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고. 진보정당 두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 면에선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정수 후보는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보다 시민들이 생명 존중의식과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다소 구호적인 성격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대구와 경북 지역 53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78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나 떨어졌고 6개월 뒤를 전망하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99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 지출 전망도 111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 징수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선정부 보상과 후 구상권 청구를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범죄 수익 은닉의 형량을 10년까지 늘리고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 방해는 특정 범죄로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상속자나 증여자가 받은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야당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격돌하는 구미시장 선거 현장으로 가봅니다. 한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남유진 후보는 8년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4년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구미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공단을 혁신단지와 재생단지로 100% 확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8만 개, 투자 유치 8조 원, 그리고 국도비 사업 8조 원을 해서 구미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민회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구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 초토화된 자영업 살리기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비정규직 해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1년 안에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원 출신인 무소속의 김석호 후보는 산업 전문가임을 내세워 구미 경제를 회생시키고 안전한 도시, 교통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단도 살리고 지역 상권도 지금 살려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산업 전문가인 제게 맡겨서 구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구미경제통상국장 출신인 무소속 이재용 후보는 구미를 영어를 제일 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색다른 공약을 비롯해 100대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서민의 살림살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구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이 시장이 되는 구미의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구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세워 구미 경제 살리기에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한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96가구로 한 달 전보다 43%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 242가구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51가구로 한 달 전보다 42%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4만 5천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5%가량 줄었고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택지개발지구의 투기억제 대책으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 대해서만 잠정 가격을, 나머지 85제곱미터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초과 분양 공동주택 용지까지 잠정 가격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 상황을 반영한 공급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 군수 선거에서도 정책 대결보다는 자질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 군수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군수 선거의 최대 쟁점은 임광원 현 군수의 4년 전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입니다.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제보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임 군수는 3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무소속 전창걸, 새정치국민의당 임원식 두 후보는 임광원 후보가 이 같은 의혹을 덮기 위해 법정 방송 토론에도 거부했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분이 실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함축된 토론회인데 그런 토론회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독재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하겠다는 살림도 엉망 살았고 정말 경제를 망친 지는 잃어버린 4년. 이제 다시 임광훈 1번 후보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후회하는 4년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임광원 후보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개발과 복지라며 근거 없는 흑색 선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비전, 희망 이런 걸 얘기하기도 바쁜 시간에 상대편에 대해서 엄해를 하고 비방을 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소비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후보를 울진의 지도자도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소속 이명덕 후보는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선 채 원전을 활용한 공약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자력 사업 또는 원자력 문화센터, 원자력 테마파크, 원전에 필요한 소재 사업 이런 것들이 약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을 저는 군수가 되면 꼭 할 걸로 하고 이걸 정책으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현 군수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막을 내린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구는 32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서 입상해 금메달 25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34개로 종합순위 7위에 올라서 지난해 12위보다 3단계 상승했습니다. 경북은 금 31개, 은 43개, 동 44개로 2년 연속 종합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육상 종목에 8개, 양궁에서 7개의 메달을 따 기초 종목에서의 강세를 확인했습니다. 나노 기술을 활용한 관절염 치료 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신소재 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은 가톨릭대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금나노 입자를 이용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이 우수한 금나노 입자와 항체 의약품을 결합시켜 기존의 관절염 치료제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치료 효능을 나타낸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윤태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아마 대구 경북 지역민들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과 학술 연구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또 교육기관들에게 그러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인 에듀넷도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보면은 매년 한 800억 정도의 지역 산업이나 IT 업계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은 상당히 클 수가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 체육문화시설이라든지 또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대단히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차공간, 공용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인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지역민들하고 빨리 좀 가까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착공 단계에서부터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동대구 노숙인 쉼터와 또 요 동구 안내에 있는 유라 도서관에 대한 이 공헌 활동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정부 3.0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이 개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 관계자 그리고 민간에까지 이러한 공공 데이터가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고요.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이 지역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꼭 부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가 올해 개교 68주년을 맞아 어제 교내 글로벌 플라자에서 기념식을 열고 교직원 98명에게 근속 표창을, 20명에게 총장 공로상을 줬고 재학생 7명이 올해 처음 도입된 영예 장학생에 선정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 원암학술상과 경북대학술상 수상자들도 각각 상패와 상금을 받았으며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발전기금 명예전당 개관식도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저녁 7시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젊은 골목길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늘 콘서트는 대구 시내 명물 골목을 소재로 시집을 낸 오정미 시인이 진행하며 한시와 시, 소설, 뮤지컬 등을 소재로 골목 문화의 중요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또 대금 연주가 전지현 씨가 연주를 하고 뮤지컬 배우 지망생이 시민 출연진으로 참가해 뮤지컬의 한 장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청각 장애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자 통역 서비스는 교사의 강의 내용이 원격으로 전문 속기사에게 실시간 전달되고 전문 속기사는 이를 문자로 전환해 학생에게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1억 1,000여만 원을 들여 노트북과 웹카메라, 무선 마이크 등 관련 장비를 구입한 뒤 김천여중과 서라벌여중, 경산여고와 영주 동산고의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대학교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촌 개발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콩고 민주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등 고위공무원 5명이 참가한 가운데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현지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했습니다. 대구대는 농촌의 고부가 가치 산업인 축산과 원예를 소개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 근대화 방안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 개관 1년여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박물관 측은 지난해 4월 개관한 이후 1년 1개월 만에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하루 평균 30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문국은 의성 지역의 대표적인 읍성국가로 기원전 124년부터 기원 후 245년까지 369년 동안 22대까지 왕위가 계승되다 통일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동은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부터 늦은 오후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 비는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퇴근길 별다른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현재 구름이 조금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다만 강한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옅은 황사는 내일까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아침 공기는 따뜻한 상태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은 13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한낮에는 봉화가 29도, 그 밖의 지역은 28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가운데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지만 포항과 경주는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34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